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화학 결합에 이어서 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3단원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분자들 구조라던가 결합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몇몇 어려운 문제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내용들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서 잘 정리하시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정작 구조식 이런 거 그리지 않고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2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전기음성도라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 일단 숫자부터 좀 외우고 갈게요. 자, 수소 2.1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튬 1.0도 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는요, 얘는 이제 4.0인데 보통 우리가 4.0을 가지고 앞쪽으로 당기면서 0.5씩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외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를 가지고 앞쪽으로 당기는 거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라고 했을 때 질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4.0? 그 앞에 뭐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더해가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앞쪽에 리튬부터 이어가는 걸 문제풀이 할 때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플로린 4.0이 가장 큰 값이다라는 것 정도는 같이 알고 있자.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건데 일단 2주기에서 리튬 기준 잡아주시고요. 1.0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0.9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외워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요. 자, 2주기는요 0.5씩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5, 2.0, 2.5, 3.0, 3.5, 4.0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이다 이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0.3씩 더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0.3을 더해서 1.2, 1.5, 1.8, 2.1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0.4가 한 번, 여기서 0.5가 한 번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5, 3.0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칼륨칼슘은 0.8, 1.0인데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외우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수소 2.1 외워주시고요. 자, 2주기는 리튬 1.0부터 0.5씩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3주기는 나트륨부터 0.3씩 더해가다가 마지막에 0.4 한 번, 0.5 한 번,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요 정도까지만 딱 외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사람으로 치면 요거 이제 지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잖아요.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결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 되는 거죠. 자, 음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의 정체성 같은 건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강아지 코 아세요? 짜잔. 자, 이게 저희 집 강아지 달밤입니다. 그래서 이 달밤이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코가 있죠. 여기 코, 요거 단추구멍 같은 거. 자, 요 코 보시면 이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있어요. 이게 귀엽죠. 근데 이 강아지의 코 주름 같은 경우도 모든 강아지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성도라고 하는 건 원자들의 고유의 정체성이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자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같아 음성도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다른 원자야, 그럼 음성도는 무조건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이 나오는 게 질소도 3.0이라고 써있고 염소도 3.0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뒤에 소수점이 더 있습니다. 단지 그 앞쪽까지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염소가 조금 더 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음성도라고 하는 거 원자의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음성도라고 하는 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있어요. 이 수소 원자가 다른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의 음성도가 2.1이거든요. 그럼 얘도 2.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요놈의 전자 한 개와 요놈의 전자 한 개를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우리는 음성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얘네들의 능력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당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 전자쌍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자 둥기둥기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약탈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수소가 얘를 만났어요. 그러면 네 전자 내놔봐 하고 당기는데 얘가 네 거나 내놔봐 하고 당기는 거야. 그리고 둘이서 멱살을 잡고 서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멱살잡이 하는 능력이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염소라고 하는 다른 친구와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자, 수소의 원자가 1개죠. 염소는 7개니까 둘, 셋, 넷, 다, 여,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소가 염소를 본 다음에 내놔 하고 당깁니다. 자, 그리고 염소도 내놔 하고 당기니까 요 전자쌍을 서로 당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는 음성도가 2.1이죠. 염소는 3.0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센 거야? 염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쌍이 수소에서부터 염소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음성도가 큰 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를 띈다. 그러면 얘가 부분적인, 요 델타가 부분 전하를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분명히 내 전자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염소 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잃었다, 부분적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죠. 그러니까 극을 띄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는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표현이 있거든. 근데 이름이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쌍극자라는 게 쌍으로 극을 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보통은 뮤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건데, 얘는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치우친 게 없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치우쳤으면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국에 치우침이 생겼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자,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했어요. 다른 원자라는 건 음성도가 다르다는 소리고 결국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긴다. 이거를 극성 공유,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0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음성도가 똑같은 거죠. 치우침이 생길 수가 없겠네. 무극성 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원자, 극성 공유,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다. 같은 원자, 무극성 공유,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끝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이어서 가봅시다.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루이스 아저씨 굉장한 사람입니다. 전자 덕후인데요. 이 전자에 관련된 5만 가지 것들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 결합에 참여하는 건 말이야, 원자가 전자 아니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결합을 할 테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들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 이 동그라미 그리기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을 찍어 표현하자 라고 하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근데 이미 익숙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1쪽, 2쪽, 13, 14, 15, 16, 17쪽이 있는데 원자가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1쪽 같은 경우에는 점을 원자가가 하나니까 하나씩만 찍어줍니다. 자, 2족은 2개니까 2개, 14족은 4개니까 4개, 17족은 7개를 찍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18족은요? 18쪽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원자가가 몇 개야? 0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네온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점이 이렇게 8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우리 교과서에서 18쪽은 원자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자가를 점을 찍는 게 루이스라고 했는데 점 8개를 찍으면 8개가 이딴 소리가 돼버리잖아. 이거 상충인되는 말이다.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18쪽 안 그려버리면 그만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쪽부터 17쪽까지만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염소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염소가 있죠? 여기도 염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원자가가 7개예요. 몇 개 모자라? 1개 모자라죠? 그러니까 내 거 하나를 내놓고 네 거 하나를 가져와서 결합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7개. 야,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요 전자 2개를 공유결합 하나로 같이 쓰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나 혼자 쓰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요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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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만 쓰고 있는 거,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l2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공유 전자쌍이 1개인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6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자잠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야. 자, 그런데 원그리기 아니니까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점 찍는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야, 어차피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전자 2개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만약에 이거 모른다? 화학하지 마. 우리끼리 편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냐면 공유 전자쌍을 실선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선을 쓴다라는 건 공유 결합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금속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실선을 쓸 수 없어요. 이게 룰입니다. 자, 그러면 비공유는 찍을 거야 말 거야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안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시면 여기에 비공유만 점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찍지 않는 게 우리도 공부할 때 편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딱 봤을 때도 비공유는 표시되지 않아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해서 공유결합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결합에 대한 전자점식인데 얘가 사실 문제 풀 때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은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은근히 많이 좀 틀리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다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점을 찍더라 안 찍더라, 괄호를 씌우더라 안 씌우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기 리튬이 있어요. 얘 원자가가 1개가 있죠. 자, 플로린이 있습니다. 얘는 원자가가 7개가 있는 이런 친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로린이 완전히 얻어갈 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 친구는 전자를 잃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냥 점을 안 찍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대괄호를 딱 씌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은 전자 1개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7개의 전자 1개를 얻어서 옥텐 만족했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대괄호 마찬가지로 씌워준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야.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금속은 점을 찍지 않는 거구나. 비금속은 점 8개를 다 찍어서 옥텟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대괄호를 씌운 다음에 전하량만 표시해주면 끝이구나.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마그네슘이 있죠? 그럼 마그네슘은 원자가가 2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2개를 잃어버렸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2개를 잃어도 세 번째 껍질은 사라졌지만 두 번째 껍질 8개 있잖아요. 그거 안 적겠다고. 그러니까 점 찍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마그네슘은 대괄호 딱 씌워준 다음에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죠. 얘는 원래 원자가가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그네슘 거 2개 들고 와서 이렇게 8개 다 찍어준 다음에 대괄호 씌워주고 2 마이너스 이러면 완성이다 이 말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EPR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단계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VSEPR Valence Shaped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발음 어떻죠? 자, 별건 아니고요. 자, 보면은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밸런스라고 했을 때, 균형 있는 이런 말이 떠오른다. 그거는 뉴발란스의 발입니다. 그럼 B예요. 얘는 V란 말이야. 그럼 V는 뭐냐? 밸런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원자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밸런스 쉘, 원자가 껍질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바깥 껍질이죠. 일렉트론 페어, 전자쌍, 리펄전 반발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전자쌍 반발 원리가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VSEPR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중심 원자야. 그런데 나한테 전자쌍이 2개가 있대. 이제부터 우리는 전자를 쌍으로 갖고 놀 거예요. 그럼 전자쌍 1개에는 전자가 2개가 있죠. 여기에도 전자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테니까 얘네가 우 이러고 와요. 하지만 얘네들은 나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나를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죠. 얘네가 다가오면 마이너스니까 밀어내겠죠. 얘도 가까이 오면 밀어내겠죠.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반발력을 최소화를 만들었을 때 가장 안정하지 않겠냐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니까 2개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건
직선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선형 180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개가 있어. 그럼 전자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가까이 와요. 후! 얘네가 가까이 와요. 후! 하고 있죠. 그럼 서로 멀어졌을 때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건 평면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평면 삼각형 120도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데 점이 하나가 있다? 그럼 그건 점이야. 점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선을 만들 수 있겠죠? 점이 3개가 있으면 선에 높이를 부여함으로써 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점이 4개가 있다면 이제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 3개로 구성된 이 면 위에다가 다시 높이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전자쌍이 4개입니다. 그럼 얘네가 만약에 평면 위에 서 있어.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그럼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건 사각형 90도일 텐데 얘네가 입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가면서 109.5도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이 4개, 전자쌍이 4개 있는 순간부터 입체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반대로 전자쌍이 3개일 때까지는 입체를 만들 수가 없구나. 얘네들은 평면 위에 존재하겠구나. 이 평면 입체의 출발을 여기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점이 3개야? 평면이야. 점이 2개야? 평면이야. 4개야? 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입체는 아닙니다. 이 점 4개가 평면에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일단 입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개가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건 정사면체 109.5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풍선, 요 얘기 잠깐 봐야 되는데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풍선이 2개가 있죠? 이 풍선이 뭐냐? 전자쌍을 풍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 중심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중심원자는 뭔데? 이 매듭이에요, 매듭.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매듭이 중심원자고요.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을 풍선으로 표현했다. 여기도 매듭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매듭이 중심원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CF4라는 친구가 있대. 그럼 이 친구는 탄소가 플로린 4마리와 결합을 하고 있겠죠? 자,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중심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되겠지? 그럼 풍선은 몇 개가 필요할까? 4개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전 기출에 5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자가 5개니까 응, 오 하고 틀리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탄소가 뭐다? 매듭이다. 그럼 전자쌍은 4개다.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유와 공유의 반발력, 공유와 비공유의 반발력, 비공유와 비공유의 반발력이 있는데 사실 VSEPR이 여기까지 다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학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외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갑시다.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보다 공유와 비공유의 반발력이 더 커요. 그리고 비공유와 비공유의 반발력은 훨씬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비공유가 공유보다 반발력이 크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짤막하게만 얘기하면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 비공유는 중심원자에 포함된 개념이고요. 공유결합은 이원자와 이원자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리가 비공유가 더 가까워요. 그럼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가까울수록 세질 거니까 비공유가 더 크다. 그냥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공유보다 비공유가 반발력이 커요. 여기까지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가지고 분자 모양 판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